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30년 동안의 일본은 누가 뭐라 해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선진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독점했으며 앞서 있던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기세는 아무도 꺾지 못할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죠. 하지만 1990년대 후반무렵부터 갑자기 일본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90년대 이전까지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서버용 대형 컴퓨터가 주였다면 90년대 이후부터는 가정용 개인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컴퓨터의 주 소비층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은 세계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고집대로만 행동했고 결국 틈새 시장을 파고든 한국에게 반도체 패권을 넘겨주고야 말았던 것이죠. 이후 일본은 계속해서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게 됐고 결국 미국, 한국, 대만으로 이어지는 현재 반도체 3강 구도를 깨뜨리지 못하면서 과거 유행했던 히타치, 도시바 등의 일본 기업들은 몰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도체 왕자의 자리를 내어준 일본이었지만 최근 들어 오랜만에 희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만의 TSMC 신공장이 일본에 세워질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본인들은 이를 반대하며 환호하지 않았는데요. 일본 매체들 역시 일제히 대만 기업 TSMC의 신공장 유치 성공에 솔직히 기뻐할 수 없다. TSMC가 일본에 와도 국내 반도체 산업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비관적인 기사를 연신 쏟아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현재 경제 상황이 극도로 침체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이 발병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폐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TSMC라는 대만계 대기업이 일본에 진출해 공장을 건설하면 그만큼 일본 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니 어찌 보면 일본인들은 기뻐하며 환호해야 정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이토록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올라온 기사를 보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TSMC 신공장이 생기더라도 일본 반도체의 부활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기사였는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꾸준히 반도체 부활을 위해 열을 올렸고 특히 한국의 반도체 선전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에는 반도체 필수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까지 감행했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일본의 아주 완벽한 우책이라는 비판만 받게 됐지만 말이죠. 이처럼 일본은 끊임없이 다른 국가들의 반도체 성장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니와 TSMC의 합작 공장 설립은 일본 반도체 시장 부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줄곧 평가받아왔습니다. 소니가 반도체 설계를 하고 TSMC가 그 설계를 토대로 반도체 공정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 모든 것을 해외가 아닌 일본 현지에서 이뤄내면서 일본의 반도체 부문 성장을 기대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러나 일본 내 전문가들은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점점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격차를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설계, 칩을 만들어 넣는 선공정, 이를 패키징하는 후공정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완성이 되는데 일본에 세워지는 공장에서는 선공정밖에는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반면 한국 기업들의 경우 설계부터 시장의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문가들은 TSMC가 일본의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중간 단계의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것뿐이기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TSMC가 자국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자체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고 단순히 약 2,000명 가량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 외에는 딱히 기대할 만한 막대한 노동 창출 역시 없을 것이라는 게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기사에서는 오히려 일본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은 과거 반도체의 설계와 공정까지 모든 단계를 자력으로 해내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기세가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말이죠. 그래도 지금까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은 분명 우수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필요한 기술들도 많기에 일본 내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의 유력지인 천하잡지는 지난 10월 TSMC는 오랫동안 원했던 소니의 웨이퍼 적중화 기술을 손에 넣는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자 당연히 일본인들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더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TSMC는 구마모토 현에 지어질 신공장에서 일할 기술자 모집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합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자본이 자꾸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고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대만 반도체 기업의 일본 진출은 완전히 재를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실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일본 기업의 동무되었지만 이제는 기술도 기술자도 국외로 유실되어 해외에 의존하는 기술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이 기사를 통해 보면 일본은 앞으로도 반도체에 관한 기술 개발이 멈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TSMC가 온다 해도 일본의 반도체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매체들은 한국은 TSMC에 비해 조금 늦긴 했지만 5나노 공정 그리고 내년 상반기 3나노 공정 기술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부러워하는 듯한 반응을 내비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설립 예정인 TSMC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생활을 낙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일본은 여러 개발도상국들처럼 그저 국제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일본의 몰락,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그 이점을 철저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설계 기반의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후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형성하면 될 테니까요.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해 보조금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본 정부 역시 이제는 한국, 대만 같은 다른 나라의 산업을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닐까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일본 기업이나 정부는 전혀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자꾸만 해외 기업들만 일본에 유치를 한다. 그러니 당연히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 거지. 한국 기업들처럼 일본은 다변화를 시도했어야 했어. 국내만이 아닌 국내외로 함께했다면 일본은 지금과 달랐을 거야. TSMC의 기술은 확실히 뛰어나니까 일본의 기술을 훔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일본의 반도체 부활은 이제 무리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무려 25년이나 늦었으니깐 말이야. 결국 자국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TSMC 역시 최신 기술은 어디까지나 대만 외의 나라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일본의 공장을 짓는다 해도 최신 기술이 함께 동반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일본이 얻을 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패권을 넘겨준 이후로 일본의 희망은 사라졌다. 이제 한국이 아닌 일본이 개발도상국이 되는 날도 언젠가는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이제 일본 정부가 어떤 말을 해도 일본에 대해 아무도 한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호재라고 정부는 계속해서 선전하지만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공장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TSMC의 노하우를 흡수해 일본 회사를 만들 수 있지는 않나요? 일본 반도체에 투자하는 멍청이는 없다. 소니 역시 단지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것뿐이야. 지금까지 일본의 설립 예정인 TSMC에 대한 부정적 뉴스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